저 사람 우리 남편이에요. 저는 TV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요. 30년 전에 죽었는데, 시신도 못 찾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 성진그룹 박진수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나운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화면 속 남자의 얼굴만 보였으니까요. 30년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던 모습. 말할 때마다 오른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던 버릇. 저 사람은 제 남편 박진수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전지가 굴러갔지만 주울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요? 옆방에 있던 큰딸 민지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움켜쥐었어요. 가느다란 노끈에 꿰인 낡은 은반지. 30년 전 그 사람이 제 손가락에 끼워주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죠? 정말 당신인 거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28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팔던 가난한 처녀였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누군가 달려와서 자기 점퍼를 벗어 제 나물 위에 덮어줬어요. 괜찮아요. 나물이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박진수, 31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가난한 총각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던 따뜻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진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금자씨,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진수 씨. 우리는 구청에 혼인신고만 하고 진수의 단칸방에서 컵라면으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식도 하객도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금자야, 약속할게. 꼭 떳떳한 남편 만들어줄게. 여보, 천천히 해요. 우리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1년 후 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진수는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딸 민지가 돌이 되던 해 겨울, 진수는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밤에는 공사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3시가 넘도록 진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딸을 업고 공사장으로 달려갔는데 경찰차와 구급차만 불빛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일하던 박진수라고 못 보셨어요? 아, 부인이세요? 오늘 밤 공사장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이분 아세요? 경찰이 보여준 사진 속 옷은 진수가 입고 나간 옷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우리 남편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주했고 시신마저 화재로 심하게 훼손돼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유골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빈관에 위패만 모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29살. 저는 그렇게 과부가 됐어요. 그 후 30년. 저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딸을 키웠습니다. 친구들은 금자야,
아직 젊은데 재혼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진수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목에 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딸도 잘 크고 있고, 당신 걱정 마세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진수를 잊어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TV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민지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TV를 봤어요. 화면은 이미 광고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민지야, 방금 TV에 나온 사람, 성진그룹 회장이라던 사람, 저 사람이 내 아버지 같았어. 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 피곤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빠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민지야. 엄마가 잘못 볼 리 없어. 30년을 잊어본 적 없는 얼굴인데. 저는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진그룹 박진수 회장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뜬 사진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았어요. 30년이 흘렀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우리 남편이야. 민지야, 내 아빠야. 엄마,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 박진수예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살아서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보, 당신 살아 있었어요? 그럼 왜 30년 동안 날 찾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인지 배신감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쥐어짰어요. 저는 목에 걸린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체온으로 닳고 다르는 반지.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쁜 건지, 날 버리고 잘 살았다는 게 원망스러운 건지, 저는 제 마음도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꼭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여보, 기다려요. 내가 꼭 찾아갈게요. 엄마, 정말 가시려고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 꼭 확인해야 해.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엄마, 만약 아빠가 아니면 어떡해요? 괜히 상처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봐야 해, 민지야.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옷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낡은 원피스였지만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깨끗한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나 참, 이 늙은 꼴로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간다니.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진실이 저 문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성진그룹 본사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저는 그 화려한 로비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한 발짝 내디디려는데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요.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서.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비서실에 먼저 연락하셔야 해요. 제발이요. 저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제 남편을 만나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은 제 초라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안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문턱에서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 제발요, 경비원님. 5분만이라도, 아니 1분만이라도 좋으니 회장님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제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비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1층 로비인데요. 회장님을 찾는 분이 계신데.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내려왔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비서실 김 과장입니다. 무슨 일로 회장님을 찾으시나요? 저 회장님과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어떤 용건이신지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직접 만나야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김 과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회장님은 하루에도 수십 명이 만나자고 찾아옵니다. 다 만나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저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회장님 아내입니다라고. 30년 전에 죽었다던 남편의 아내라고. 김 과장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한가운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수. 정확히는 30년 전 제가 알던 박진수와 똑같이 생긴 남자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걸어오는 그 사람. 저는 숨이 멎었어요. 여보.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순간 그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 맞죠? 박진수, 제 남편 맞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남편.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진수였습니다. 제 남편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보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30년 전 저를 부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 금자예요. 당신 아내. 이금자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여보, 농담이죠? 저예요, 금자. 우리 30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저는 목에 걸린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요. 당신이 저한테 끼워준 결혼 반지요. 기억하죠? 그 사람은 반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제 비서들이 실수로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아니에요. 당신 박진수 맞잖아요. 30년 전에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 과장, 이분을 밖으로 모셔드려. 그 사람은 저를 보지도 않고 돌아섰어요. 비서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어르신,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저는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그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 박진수, 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딸 민지는요? 당신이 안고 자장가 불러주던 우리 딸은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날 정말 잊은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저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남편이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어요.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 아닐까? 가난한 아내가 창피해서?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일어나세요.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급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방금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 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진수 회장은 제 남편입니다. 강미란이에요.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 여자가 진수의 아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어르신, 무슨 일로 남편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함부로 찾아오시면 안 돼요. 강미란이라는 여자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말했어요. 저도 박진수 씨 아내예요. 네. 강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30년 전에 결혼했어요. 구청에 혼인신고도 했고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는 30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재벌 회장으로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잠깐 제 차로 가시죠. 강미란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끌려가듯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앞에서 멈췄어요. 강미란은 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얘기해 보시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 안에는 고급 가죽 냄새가 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30년 전에 진수가 제 손가락에 끼워준 결혼 반지예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단칸방에서 둘이 컵라면 먹으면서 그만하세요. 강미란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어르신,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은 3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30년 전 우리 남편은 성진그룹 선대 회장님의 아들이었어요.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저와 결혼했죠. 결혼 26년째예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럴 리가. 저는 분명히 경찰한테서 어르신, 사람 얼굴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절대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강미라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30년 전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박진수와 한복을 입은 강미란이 웃고 있었어요. 화려한 예식장, 수많은 하객들, 축하 화환들. 제가 꿈꿨던 결혼식이었습니다. 보셨죠? 우리 남편은 30년 전부터 줄곧 저와 함께였어요. 어르신이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 목소리, 눈빛, 웃는 모습.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미라는 한숨을 쉬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수표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받으시고 조용히 돌아가세요.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더 이상 우리 남편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 언론에라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 강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르신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바라봤어요. 1,000만 원. 제가 시장에서 나물 팔아서 1년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저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이 필요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강미라는 수표를 다시 집어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미라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30년간 저 사람 곁을 지킨 건 접니다. 30년간 회장 부인으로 살아온 사람도 저고요. 어르신이 아무리 옛날 얘기를 하셔도 지금 저 사람 옆자리는 제 자리예요. 하지만 저는 어르신 현실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르신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가난한 나물장수 할머니를요? 아니면 26년을 함께한 저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강미라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고 차는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어두운 주차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설 자리는 정말 없는 걸까?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목에 건 반지를 꺼내 꼭 쥐었어요. 여보, 저 어떡하면 좋아요? 당신은 저를 잊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차장의 냉랭한 침묵만이 저를 감쌌을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 사람 곁을 지킨 건 저예요. 강미란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30년을 혼자 살았고 진수는 다른 여자와 26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내가 너무 늦게 찾은 걸까?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엄마,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민지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 만나셨어요? 민지는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을 끓여 건네줬어요.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만났어, 민지야. 내 아버지.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 정말요? 그럼 아빠가. 하지만 날 몰라봤어. 아니, 모른 척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민지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난 일, 강미란이라는 여자를 만난 일, 그녀가 건넨 협박까지. 민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를 30년이나 과부로 살게 해놓고, 민지야, 어쩌면 내 아버지도 기억을 잃었을지 몰라. 교통사고가 얼마나 심했는데. 하지만 엄마, 그래도 그렇죠.
설령 기억을 잃었다 해도 엄마가 찾아갔는데 저렇게 쫓아내다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생각해 봤어. 어쩌면 엄마가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이 흘렀잖아. 내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가족이 있어. 거기다 재벌 회장이고 엄마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저 여자 말이 맞아. 가난한 나물장수 할머니인 엄마랑 26년을 함께한 재벌 부인이랑 누가 봐도 엄마는 선택받을 수 없어. 엄마,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30년을 아빠만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민지야.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기억나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을 때 엄마가 그랬잖아요. 민지야, 내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셨어라고요. 민지야, 그런 아빠가 이렇게 살아계신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엄마 혼자 30년을 외롭게 사신 거 제가 다 봤어요. 명절 때마다 아빠 제사상 차리시면서 우시던 거 제가 다 기억해요. 민지는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싸워요. 아빠가 정말 기억을 잃으신 거라면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이제 다 컸어요. 엄마 혼자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민지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지의 남편 성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지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슨 일 있어요? 민지는 남편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훈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 선배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변호사? 네. 만약 정말 아버님이 맞으시다면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30년 전 혼인신고 기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성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혼인신고를 분명히 했으니까 구청에 기록이 남아있겠지. 저도 내일 당장 시장 쉬고 구청 가볼게요. 민지가 말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저도 아빠 만나고 싶어요. 제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했다고요. 민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지와 성훈이는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진수와 제가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 민지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 단칸방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희들. 여보, 저는 사진 속 진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30년 전 당신은 분명히 날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다 사라진 걸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자고 계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특정 냄새나 소리를 들으면 기억을 되찾는 경우가 있대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게 뭐가 있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수가 좋아하던 것. 그러고 보니 진수는 제가 부르는 자장가를 좋아했어요. 민지를 재울 때면 늘 제게 불러달라고 했죠.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진수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자장가를 들으면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저는 그것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민지야, 엄마 결심했어. 포기 안 할게. 내 아버지 꼭 되찾아올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목에 걸린 반지를 꺼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꼭 당신 기억 되찾게 해줄게. 우리 사랑했던 그 시절 잊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저와 진수는 이 달을 함께 봤었죠. 그때처럼 다시 함께 달을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작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와 함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혼인신고하신 게 30년 전이면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성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아있을 거야. 분명히.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번호표가 땀에 젖도록 꼭 쥐었어요. 7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창구로 걸어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30년 전 혼인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30년 전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금자입니다. 남편은 박진수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금자님 명의로는 혼인신고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했는걸요. 30년 전 12월에. 혹시 다른 구청에서 하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직접 왔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민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진수라는 분도 검색해 볼게요. 혹시 생년월일 아세요? 1964년 3월 15일이요. 직원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 박진수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분 30년 전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네요. 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망신고요? 누가 했는데요? 신고인은 박진수 씨 형님이라고 나오네요. 박진호 씨, 형님? 진수한테 형이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진수는 자기가 외동이라고 했었거든요.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해요. 민지가 속삭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혼인신고 기록은 없고 사망신고는 되어 있고 혹시 그 사망신고 서류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사망일자 1994년 12월 23일. 사망원인 교통사고. 신고인 박진호영. 신고일 1994년 12월 30일. 이게 맞긴 한데 저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야, 이것 봐. 신고인 주소. 이거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네요? 그래. 진수는 부산에 연고가 없었어. 가족도 없다고 했고,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사망신고 날짜가 사고 일주일 후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신고한 거죠? 직원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통은 사고 나면 바로 신고하는데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저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 박진호라는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 제발이요. 저 정말 급해요. 제 남편 일이에요. 제 간절한 눈빛에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순 없지만 여기 적힌 부산 주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원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민지와 함께 구청을 나왔어요. 엄마, 이거 완전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혼인신고는 없고 사망신고는 누군지도 모르는 형이 했고. 그래,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부산 가자. 부산요? 응. 이 박진호라는 사람을 찾아야 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이틀 후, 저와 민지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기차였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30년 전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어요.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요, 엄마. 낡은 2층 주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에는 박진호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박진호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박진수 씨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문이 열렸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진수요? 그 이름을 어떻게...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박진수 씨 아내입니다. 30년 전에 결혼했었어요. 뭐라고요? 박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오세요. 일단 안에서 얘기합시다.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앉으세요. 박진호는 저희를 거실에 앉히고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당신이 진수 아내라고요? 네. 30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런데 최근에 TV에서 봤어요. 진수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박진호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진수가 결혼을 했다고요? 네.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 가보니 혼인신고 기록이 없고 사망신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신고인이 당신이라고 나왔어요. 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박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30년 전 그날 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진그룹에서요. 성진그룹이요? 네. 성진그룹 선대 회장 비서라는 사람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런데 주머니에서 제 명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부산에 살았고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서울로 올라갔죠. 그런데 박진호는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요? 시신이 완전히 타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옷이랑 신원증이 제 것과 비슷해서. 그게 무슨... 나중에 알았어요. 성진그룹 선대 회장의 아들이 그날 밤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걸. 그 아들이 박진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성진그룹에서는 자기네 아들이 죽은 걸 숨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큰 돈을 줬죠. 대신 사망신고를 해달라고. 박진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돈이 필요했어요. 당시 빚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럼 제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성진그룹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네 아들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설마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그럼 아빠가 성진그룹 회장이 된 거예요? 진짜 아들 대신? 저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산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가 재벌 아들 대신 바꿔치기 당한 거라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진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수는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일단 증거가 필요해. 박진호 씨 말만으로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저는 3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성진그룹 박진수 회장 장남 교통사고로 사망 -1994년 12월 23일. 기사에는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젊은 남자의 얼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빠랑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민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닮긴 했는데 뭔가 다르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실종됐던 박진수 씨 1년 만에 귀국 1995년 1월. 엄마, 이것 봐요. 죽었다가 한 달 만에 살아났어요? 이게 말이 돼? 분명히 뭔가 있어. 저는 기사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와 함께 대책을 세웠어요. 엄마, 이 자료들 가지고 다시 회사에 가세요. 아빠한테 보여드려야 해요. 하지만 강미란이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같이 갈게요. 민지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와 민지는 다시 성진그룹 본사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경비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그분이시죠? 다시 오시면 안 된다고. 저 오늘은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복사한 신문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또 비서실 김 과장이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경고했잖아요. 다시 오시면 안 된다고. 이것 좀 보세요. 30년 전 신문 기사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기사를 내밀었지만 김 과장은 보지도 않았어요. 어르신, 지금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업무 방해가 아니에요. 제 남편을 찾는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박진수, 여보, 나 좀 만나줘요. 제발.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강미란이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또 왔어요? 강미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당신 경고했잖아요. 다시 오지 말라고. 저는 제 남편을 찾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요? 26년 동안 그 사람 곁을 지킨 아내로서 말하는 거예요. 강미란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보안,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건물 출입 금지 조치하세요. 네, 부회장님. 부회장이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요. 난 이 회사 부회장이에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경비원들이 저희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나요. 손 나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나왔어요. 여보,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진수가 강미란에게 물었어요. 당신 저 좀 봐요. 나예요, 금자. 당신 아내. 경비, 빨리 내보내요. 진수는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안 돼. 이것 좀 봐요. 저는 들고 있던 신문 기사를 바닥에 뿌렸어요. 종이들이 로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죽었다는 기사, 그리고 한 달 후에 살아났다는 기사. 이게 다 뭐예요? 설명해요. 진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신문 기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저건 그냥 헛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강미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30년 전 일 기억나요? 제가 물었어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말이에요. 우리 함께 살던 단칸방, 우리 딸 민지, 내가 불러주던 자장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진수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잠깐, 아주 잠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어요.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진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만해요. 당신 기억나죠? 우리 딸한테 불러주던 노래잖아요. 닥쳐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당신이 누구든 제발 내 삶을 망치지 마세요. 망친다고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30년을 당신만 기다렸다고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제 아내는 저 사람이에요. 진수는 강미란을 가리켰어요. 제발 이제 그만 나타나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법적 조치요? 자기 아내한테요? 당신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진수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안 돼요. 저는 달려가서 진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 손목, 여기 보세요. 화상 자국 있죠? 30년 전에 공사장에서 사고로 되었잖아요. 제가 치료해 준 거잖아요. 진수가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작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당신 왼쪽 어깨에 점이 3개 있죠? 삼각형 모양으로.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해요. 경비. 강미란이 소리쳤어요. 경비원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끝까지 소리쳤어요. 당신, 기억 잃은 거 아니죠?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죠? 가난한 아내가 창피해서요? 그렇죠? 엄마. 민지가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저희는 결국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집에 가요. 오늘은 그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민지야? 저는 딸에게 매달려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그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는 저의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사흘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요. 밥이라도 드세요. 민지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야. 가난한 아내가 창피한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기억을 잃은 거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면 그건 배신이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민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엄마, 민지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성진그룹에서 다음 주에 큰 행사를 한대요. 회장님 취임 25주년 기념식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언론사도 오고요. 거기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민지야, 이미 늦었어.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USB였습니다. 이게 뭔데? 부산 박진우 아저씨가 보내주신 거예요. 30년 전에 성진그룹 비서가 자기한테 했던 말을 녹음한 거래요. 증거로 남겨뒀대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네. 이걸 행사장에서 틀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알았어. 가자, 민지야. 취임 2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민지는 청소 직원 옷을 입고 몰래 들어갔어요. 민지 남편 성훈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마련한 옷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마지막이야. 저희는 무대 뒤편으로 숨어들었어요. 음향 기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컴퓨터에 USB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민지가 속삭였어요. 식은 시작됐습니다. 박진수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화려한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5년 전 제가 성진그룹을 맡았을 때 저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요? 민지야, USB 꽂아. 네. 민지가 조심스럽게 컴퓨터로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저희를 발견했어요. 아, 안 돼. 민지가 황급히 USB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달려왔어요. 당장 나와. 저는 경비원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그 순간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진호 씨,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녹음된 목소리였어요.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숨겨야 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회장님 아들로 만들 겁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단상 위에 진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얼굴도 회장님 아들과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완벽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강미란이 무대 뒤로 뛰어왔어요. 당장 꺼. 음향 꺼.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박진호 씨, 이 돈을 받으시고
사망신고를 해주세요. 박진수라는 이름으로요.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신다고요? 5천만 원입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사실이야? 회장님이 가짜라고? 30년간 속인 거야? 저는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이금자입니다. 30년 전 저 사람과 결혼했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살면서 딸을 낳았어요. 기자들이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죠. 30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진수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성진그룹 회장으로 제 남편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이제 그만 거짓말 그만둬요. 강미란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목에 걸린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요. 30년 전 우리 결혼 반지예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30년 전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저 사람이랑 저, 그리고 우리 딸.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단칸방 앞에서 찍은 초라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젊은 시절의 박진수가 저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저건 정말 회장님이네? 얼굴이 똑같은데?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진수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진수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정말 기억 안 나요? 우리 함께 먹던 컵라면, 좁은 이불 속에서 서로 안고 자던 밤들, 딸이 태어나던 날 당신이 흘리던 눈물. 그만.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불러주던 자장가 기억 안 나요? 저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진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 노래. 당신이 우리 딸한테 매일 불러주던 노래잖아요. 진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나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자야. 정말 미안해. 나 기억을 잃었어. 사고 후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 그 사람들이 말했어. 내가 성진그룹 아들이라고. 나는 그냥 그렇게 믿었어. 여보. 그런데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 가슴이 아팠어. 당신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 왜 그런지 몰랐어. 진수는 흐느꼈어요. 자장가를 들었을 때 기억이 돌아왔어. 좁은 방, 당신의 따뜻한 손, 아기의 울음소리. 다 떠올랐어. 하지만 무서웠어. 내가 30년간 살아온 삶이 거짓이었다는 게. 그리고 당신을 다시 가난하게 만들까봐. 진수는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금자야. 정말 미안해. 당신 혼자 30년을 살게 해서. 나는 비겁했어. 저는 진수를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이제야 돌아왔잖아요. 행사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30년 만에 저는 제 남편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30년간 신분 바꿔치기 살아. 기억 잃은 남편, 재벌로 살다 진짜 아내 만나. 온 나라가 우리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고 TV에서는 연일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만 궁금했습니다. 이제 진수는 어떻게 할까? 사흘 후 진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와 민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진수는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30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성진그룹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아들이라고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기에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짜 성진그룹 아들은 그날 밤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대 회장은 저를 대신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성진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장장이 술렁였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진수, 가난한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25년간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수는 저를 돌아봤어요. 제 아내를 30년이나 혼자 살게 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수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금자야,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 저는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기억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당신 얼굴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어. 그걸 외면한 건 내 잘못이야.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어, 금자야. 내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리고 당신을 다시 가난하게 만들까봐. 여보, 나는 비겁했어. 당신이 찾아왔을 때 외면했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저는 진수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금자야. 여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30년은 너무 아깝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진수는 정말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강미란과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강미란도 사실은 30년 전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선대 회장이 죽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강미란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26년을 함께 살았지만 항상 불안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이제 놓아주세요. 제 남편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성진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진수는 회사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대신 진수는 자신의 전 재산 중 절반을 회사에 돌려줬습니다. 이건 원래 내 거가 아니니까.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남은 돈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수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자야, 우리 예전처럼 살자. 작은 집에서. 정말요? 응. 화려한 건 이제 지겨워. 당신이랑 단칸방에서 살던 게
더 행복했어.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진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시장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진수는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지만 그는 젊은 사람들 틈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보, 몸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이게 내 원래 모습이잖아. 양복 입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 진수는 땀을 흘리며 웃었어요. 저는 다시 시장에서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수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에이, 싸게 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800원. 진수가 옆에서 웃으며 나무를 싸줬어요. 우리는 평범한 부부가 됐습니다. 아니, 30년 만에 다시 평범한 부부로 돌아온 거였죠. 딸 민지는 자주 놀러 왔어요. 손주도 데리고요. 할아버지, 3살짜리 손주가 진수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 손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진수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아. 행복해. 내 엄마랑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진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와, 당신이 해주는 된장찌개만큼 맛있는 게 없어.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진수는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밤이 되면 우리는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금자야. 왜요? 30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여보,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진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사랑해, 금자야. 저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와 진수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든 가을날이었죠. 여보, 저것 봐요. 저기 젊은 부부. 제가 가리킨 곳에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랬었지? 그럼요. 민지 안고 이 공원 맨날 왔잖아요. 진수가 웃었어요. 30년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맞아요. 30년은 아깝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진수의 팔짱을 꼈어요. 금자야,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 100살까지 살아야죠. 그래. 100살까지 살자.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을 다 메우자. 진수는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어요. 30년간 저와 함께했던 그 반지. 여보, 이 반지. 새 걸로 바꿀까요? 왜? 그거 좋은데. 낡았잖아요. 그래도 좋아. 그게 우리의 역사잖아. 30년을 함께한. 진수는 제 목걸이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 낡은 반지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헤어져 있던 외로운 30년, 그리고 다시 만난 기적. 모든 게 이 작은 반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배고파요.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을까요? 좋지. 컵라면? 에이, 그냥 라면이요. 계란이랑 파도 넣고. 알았어. 내가 끓여줄게. 30년 전처럼? 응, 30년 전처럼.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사랑은 시간도 기억도 신분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저희는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범한 노부부로 살아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손잡고 잠드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저희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보, 왜?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의 집으로. 30년 만에 되찾은 진짜 우리의 집으로.